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4일입니다. 요사이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한국 현대사와 여러 부분에서 겹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오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예컨대 지금 카불 공항에서 수송기와 여객기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과 그리고 나토 국가 사람들 그리고 나토와 미군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철수시키는 장면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군이 한 4만 명 철수하고 어제는 하루에 10,000명을 비행기로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나토까지 합치면은 한 5만 명 이상이 일단 철수를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협조자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탈레반이 공항으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을 해야 되는데 곳곳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 비자를 얻은 사람도 공항에 접근을 하려면은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접근을 했다가 그 소동이 일어나서 밟혀가지고 아이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아비규환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느냐? 한국에서는 1950년 10월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일사후퇴가 일어났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잠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 자유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족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흥남철수작전이죠. 그때 미군이 그리고 한국군이 중공군에 포위되었습니다. 흥남교두보를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카불과 비슷합니다. 카불은 공항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미군이 후퇴를 하면서도 흥남 지역 일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해공군이 지원을 해가지고 중공군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흥남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배로 했습니다. 그때 미 해군이 20만 명을 철수시켰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10만 플러스 민간인 10만 명을 실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철수할 때는 군인들부터 먼저 철수하는데 자유를 찾아가겠다는 한국인 10만 명을 실어서 남쪽으로 데려왔다는 것은 이런 휴머니즘이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소설감이기도 하고 영화감이기도 한데 근사한 영화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 10만 명 철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친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입에서 미군에 감사한다는 이야기, 진정성이 담긴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문재인은 흥남철수와 비슷했던 1975년 4월 미군이 4.20에서 철수하면서 월남 정부가 망하는 걸 보고 그것을 예언한 리영이라는 문제적 인간의 논문을 읽고 희열을 느꼈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아니, 월남 정부가 망하는 걸 예측한 글을 읽고 희열을 느꼈다면 망하는 데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성을 한 번 더 또 거울에 비춰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결국 망한 게 미군을 붙들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꼴을 겪을 뻔했습니다. 즉 1953년 휴전을 하면서 미국도 더 이상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다가는 또 전쟁에 휘말려 버리겠다. 휴전하고 철수하고 싶어 했겠죠. 이것을 눈치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심지어 미군과 거의 대결 일보 직전까지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방공포로를 석방시켜서 만약 한미동맹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독자적으로 북진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전쟁에 다시 휘말려 들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협박까지 하면서 처절한 외교를 벌여가지고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몇 개 만듭니다. 미국도 요사이는 그때 그 고집스러운 영감 이승만이 하자는 대로 해서 참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사이 미국 논평가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을 성공 사례로 꼽습니다. 한국에 미군을 장기 주둔시켰더니 한국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결국 미국이 동맹국이 되지 않았느냐. 미국이 장기 주둔하는 독일, 일본, 한국을 보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왜 너무 빨리 철수한 것 아니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더 장기간 주둔시켜가지고 최소한 탈레반이 4천만의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학살, 학대하는 이런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부패한 정권이 학살 정권보다는 나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성공 사례로 떠오릅니다. 아프간을 보면서 이승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한국인 다수가 보여주는 태도는 그야말로 배은망덕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의 상당 부분, 아니 대부분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국가를 건설하고 공산군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버티면서 유엔군과 미군의 파병을 기다렸고, 그리고 기습당한 국군이 붕괴하지 않고 끝까지 후퇴하면서 버티는 사이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진하게 되었고, 통일을 눈앞에 두었을 때 또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러나 휴전선을 지켜내었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국제공산주의를 저지함으로써 일본이 경제부흥하게 되었고, 대만이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토가 군사동맹국으로 강화되었고, 서독이 재무장하고, 미국이 군사비를 4배로 증액시켜서 본격적으로 소련과 대결을 해가지고 40년 뒤에 드디어 자유세계가 이기게 되었다. 그 시작은 6.25 때 이승만과 한국과 국군이 버틴 덕분이다 하는 역사적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김원웅이나 이재명 같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이승만을 저주하는 걸 보면은 죄값을 받아야 되겠다. 이 한국 사람들은 죄값을 받아야 되겠다. 이재명과 김원웅, 문재인만 죄값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을 응징하지 못하는 한국인도 같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제가 파리에 가서 원로 언론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1965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의 유해가 돌아가신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와서 국립묘지에, 그 당시에는 국군묘지라고 불렸습니다. 국군묘지에 안장될 때 가족장을 했습니다. 안장될 때 자신의 모친을 모시고 그 장례 행렬에 갔는데 그 모친이 이화장, 이승만 대통령이 잠시 살았던 이화장을 돌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은 죄를 받지. 어떻게 이 박사를 하와이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이러면 죄를 받지. 우리가 죄를 받지. 한민족이 죄를 받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정신이 망가져가지고 김일성주의자들이 이 정권의 핵심을 장악하도록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하도록 만든 그 허점은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이승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그 이승만을 저주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가지고 그자들이 대한민국의 사령탑을 차지하도록 한 이 어리석은 국민, 고마워할 줄 모르는 국민, 이승만을 저주한 죗값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